그런 어떤 그동안의 활동 배경과 관점들로 봤을 때 우리 김근태 작가를 보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최강가님도 말씀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김근태 선생님을 알게 된 건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두 달 전에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인데 그림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 글을 부탁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지금도 그런데 김 작가님 작품을 보면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이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광주 사태 났을 때 김근태 작가님은 대학생이셨는데 저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이면. 서울에서 이제 광주 사태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거죠. 어떤 한 사나이가 탱크를 막아섰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저기 속옷 하나만 입혀진 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탱크도 보이고 죽은 사람들도 보이고 또 고등학생이지만 제 손에도 외신에서 광주 사태를 다룬 잡지들이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저기 연대 2대 사이 그런 것들이 가능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반정부 인사도 많고 또 대학생 때 시위가 워낙 강렬했고 또 친척 중에 이제 광주 그 지역에 가보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의대생으로서 이제 환자들 치료하겠다고. 뭐 그러면서 그때 광주 사태를 제가 접했었는데 그리고 곧바로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 안에 캠퍼스 안에서는 역시 전남하고 광주 출신 그 동년배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듣는 광주 얘기들이 있고 또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거의 다 겪은 일인데 정말 극심한 학내 시위를 보면서 제가 이제 대학생활을 했거든요. 또 뭐 대학원 들어갈 즈음에는 그 87년도 민주화 운동 그래서 서울역에 뭐 100만이 모인 뭐 그런 것도 목격하면서 이제 제가 청년기를 보내고 작년이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김 작가님이나 저나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겪은 어떤 시대상, 사회상, 그 다음에 저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현장에서 겪은 한 인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물이 화가의 길을 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 지금 처음 말씀드려요. 그 김근태 작가님하고 저하고 몇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방 안에 뒤편에 노란 그림들이 있잖아요. 저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막 여러 생각이 겹쳐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겹쳐졌냐면 저기 그 흔적이 드러날 듯 안 드러날 듯 아이들의 하여튼 어떤 신체의 부분들이 있는데 온전치 않잖아요. 완전한 그 정상적인 신체상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테러를 당한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저 형상 속에서 저의 또 체험이 겹쳐지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 겹쳐지냐면 너무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세월호가 또 생각이 나요. 세월호 하면 노란색 연상되잖아요. 물론 김근태 작가님이 쓰신 노란색하고 세월호의 노란색 리본의 노란색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겪은 정말 그 참사 있잖아요. 그 참사에서 애도의 색깔로 택했던 그 노란색 그리고 저기 이렇게 뿌옇게 드러나는 형상 속에서 그 희생된 아이들, 희생자들
또 연상이 제 머릿속을 계속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또 저 영상 속에는 40년 전 5.18에서 희생됐던 청년들의 어떤 흔적도 느껴지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까지는 차마 김 작가님한테 안 드렸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 머릿속에 세월호의 어떤 희생자들, 5.18의 희생자들, 그 다음에 그 어떤 애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술의 문제, 이런 것들이 특히 저 노란 그림들에서 자꾸 연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겪은 어떤 세월호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부임한 날이 희한하게 3일 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술관에 갔다가 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하러 갔는데 두 가지에서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첫 번째,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그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참된 애도는 다 사라졌어요. 1년 만에. 정치인들만 우글거리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아무개 다 와서 분향소 앞에서 노란 리본 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 때문에 놀랬고, 두 번째는 분향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광화문, 그 사건 나고서 광화문 쪽에서는 분향을 했거든요. 근데 종합 분향소 안에 들어갔더니 그 희생자 304명의 영정이 그 분향소를 쫙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충격은 대단하거든요. 뭐냐면 그냥 남의 죽음을 그냥 방관하던 그런 위치에서 그 막 전율하게 하는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그냥 방관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꽃다운 아이들이 사라졌구나. 이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에 250명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분향소가 거기에 설치된 이유가 경기도 미술관에서 단원고등학교가 불과 1.5km 떨어져 있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경기도 미술관에서 뛰놀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거기 위치가 좋아서 분향소를 설치를 했는데 제가 하여튼 3일 전에 부임을 한 거고 3일 있다가는 그 아이들의 일주기가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분향한 순간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년에는 정말 이 세월호에 관한 문제를 다루겠다. 세월호가 어떤 의미인가를 미술의 영역에서 살펴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실천을 해서 2016년 4월 16일 정확하게 2주기 되던 날 4월의 동행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2주기 전 하던 그 시점이 그 전시를 기획하기에 결코 좋은 시점이 아니었어요. 블랙리스트가 작동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 작가들이고 저고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전화도 받았고 뭐 서로 얘기도 해야 됐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월호 가족협의회 분들을 다 만난 거예요. 만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전시를 이해해 주시고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같이 동행한다고 할 때 이 전시를 기획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전시를 기획하려는 이유는 이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분들, 희생자의 가족분들, 희생자들을 대상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시의 소재를 끄집어내서 뭐 그런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기획을 통해서 미술관의 역할이란 무엇이냐, 예술의 역할이란 무엇이냐라는 그런 깊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제안해드려요. 일주일 후에 저한테 대답이 왔는데 기꺼이 같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세월호 가족협의회 뭐 전명섭 위원장, 희생자 중에 하나인 고등학생의 아버지, 남학생이었는데서부터 끝내 시신을 수습 못한 어머니들, 자기 딸, 아들 시신 수습 못한 분들 아직 있어요. 그리고 전교 1등 하던 딸인데 그냥 사라져버린 아이의 엄마도 있고 뭐 그 각가지의 사연을 가진 그분들이 미숙아나하고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전시를 했는데 이 전시를 하고 나니까 국내외 여러 미디어가 다뤘거든요. 근데 특히 알자지라에서 심층 취재를 합니다. 3천자로 심층 취재를 했는데 그때 타이틀이 뭐였냐면 세월 빅팀스라는 얘기였어요. 세월 희생자들. 그런데 김근태 작가의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근태 작가의 결국 그림 속에는 우리 사회가 폭력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만들어냈던 희생자들을 위한 정말 예술가로서의 투혼이 담겨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그래서 그 김근태 작가의 그림을 볼 때 이게 단지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이 작가 개인의 트라우마를 뭐랄까요, 치유하기 위한 그림이라도만 볼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특히 지금 한국에서 중장년층에 속하는 40대 이상 한 60대, 70대까지의 세대들은 4.19는 못 겪었어도 5.18이라는 그 아주 정말 절대 비켜서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고요. 겪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화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라는 사건을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코로나라는 사태도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근태 작가님을 들여다보면서 이분의 작업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어떤 그 개인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작업에 투영하는데 그 단계에서 멈추거나, 그쵸? 그냥 나는 상처가 이래. 나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근태 작가님은 좀 더 깊숙하게 혹은 좀 더 원대하게 우리의 동시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전체가 침묵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침묵 너머에 있는 그런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그거에 관한 어떤 작가의 극복의 단계까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런 어떤 의지와 그런 어떤 표현력과 그런 뭐랄까 시도들이 개인에서 시작해서 지금 더 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 대부분 그렇게 못 가거든요. 어느 단계에서 멈추거나 어느 단계에서 타협하거든요. 작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기꺼이 물리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40주년 기념전으로 이런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의 위대한 성취이기도 하지만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어떤 성취, 또 다른 성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김근태 작가의 작업이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또 다음 단계에 가서 더 뭐랄까요, 더 인간에 대해서 근원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월호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오히려 이런 어떤 에피소드로서의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결국 어느 단계에서는 김근태 작가님의 작업에서 완결돼 가면서 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미처 가보지 못한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긴태 작가님께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